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전하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전화 연결 내용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화 연결 내용과 어제 있었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이라거나 이준석 배라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타당한 주장을 하고 제가 거기에 공감한다면 당연히 제 의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특히나 지역구도 순천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굳이 줄을 선다거나 해서 어떤 석고물을 바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저를 친이준석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타당하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사장님, 그 의견은 본인 마음이죠. 그리고 또 저희 당의 젊은 분들도 다 하나의 의견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다만 몇 가지 팩트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짚고요. 이준석 대표의 선거 때에 대한 평가도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장해찬 평론가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실무적인 공은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대로 과연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수많은 청년들에 관한 메시지나 정책들이 과연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당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이었다라도 똑같은 수준의 주목도가 나왔을까? 저는 이준석 대표라는 그 새롭고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대표가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저는 저희 지난 대선과 지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공약이 있어도 그것을 어떠한 메신저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도나 폭발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세대나 중도 보수층에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이준석 대표라는 스피커의 존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가장 두렵다고 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국민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의 어떤 존재감이나 또 59초 쇼츠 영상 등을 통한 선거 과정에서 기여는 저는 결코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이제 이번 주 내에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천 의원께서는 변호사이기도 하신데 이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정당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딩 케이스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정당 내부의 주류의 힘과 당원들의 민주적인 선택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도 나름대로 절차들을 최대한 거치기 위해서 좀 짜맞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당대표를 전당대회보다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상임정국위, 전국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극상의 형태로 이제 당대표직을 박탈하는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에서 정당 내부의 자율성과 어떤 정당의 그 민주성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깊게 고민하는 걸로 보이고요. 당시 신문에 참여한 많은 분들도 재판부에서 이런 어떤 당원들의 의지에 반하는 절차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 의원께서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는 만약에 재판부에서 법리적인 면만 고려한다면은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이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소간의 절차 하자가 있고 당원의 민주주의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법리적인 판단이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이죠.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를 해체하고 비대위 단독 체제로 가야 한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은 뭐 안철수 의원께서 사실 혁신 이런 거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예. 왜 이런 의견 내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나 이제는 안철수 의원도 정치 신인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대위와 혁신위가 뭐 어떤 역할이 겹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비대위는 최고위와 동일하게 저희 당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고요. 예. 혁신위는 비대위랑 다르게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어떤 그 특성화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혁신안을 만들면 그걸 비대위에서 논의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예. 두 개 기관이 겹친다라는 말씀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아마 안철수 의원께서 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혁신위를 지우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흔적을 지우자라는 정치적 주장이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를 통해서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저희 당원들에게 또 뭐 일부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뭐 그런 약간 하나의 캠페인성 주장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자, 지금 당의 내홍 상태, 자, 여기에 가장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걸 제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저는 이게 장해찬 평론가 같은 분들, 장해찬 이사장 같은 분들의 책임이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에서 안 좋은 버릇, 저희 민주당도 저쪽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누구누구 개다, 누구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결국 어떤 낙인 찍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누구누구 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청년들의 수평적인 어떤 연대를 어렵게 하고 좀 수직적인 종속 관계를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예. 자체로 청년들을 마이너리그에 가두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예.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의사를 보면 되는 것이고 예.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왜 서로 그냥 주장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누구의 괜히 이런 식으로 선 긋고 이렇게 규정짓는 이런 구태 정치는 이제는 서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